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이죠. 카펜터 테크놀로지, 중목 코드 CLS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상업 항공 우주 산업 전체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성장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였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카펜터 테크놀로지라는 개별 기업의 움직임을 통해서 더 큰 항공우주 산업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읽는 시야를 함께 넓혀보는 것.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단 한 주 만에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다는 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개별 기업의 폭발적인 성과가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회복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하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네, 단순한 주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고 가죠. 카펜터 테크놀로지의 주가, 이게 2026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요. 금요일 오전 거래까지 포함해서 한 주 동안 무려 28.5%나 치솟았습니다. 28.5%요? 네.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셈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급등세가 단순히 카펜터 테크놀로지 한 곳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전체 산업하고 관련이 있다. 네. 지금 상업 항공우주 산업 전체가 뚜렷한 회복세를 넘어서 이제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강력한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엔진 제조 분야의 거물들이죠. RTX나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최근 실적 발표나 전망에서도 항공여행 수요 증가, 또 항공기 인도량 회복,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공기 제조사들부터 시작해서 부품 공급업체들까지 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럼 카펜터 테크놀로지는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순풍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카펜터 테크놀로지다 하는 일이 바로 항공기 엔진, 동체, 착륙 장치 이런 데 사용되는 고성능 특수 합금, 또 엔지니어링 소재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핵심 소재네요. 그렇죠.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대형 항공기 제조사는 물론이고 방금 말씀드린 RTX나 GE 에어스페이스 같은 엔진 제조사들에게도 핵심 소재를 공급하죠. 따라서 항공기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신형 엔진 개발이나 생산이 활발해질수록 카펜터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산업 회복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점을 카펜터의 CEO 토니 테네도 실적 발표에서 명확히 짚었더군요. 네, 그랬죠.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산량 증대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항공우주 공급망 전반의 수요 환경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단순히 수요가 늘어난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공급망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 혹은 확신이 커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항공 우주 공급망은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항공기 주문 취소되고 생산 라인 멈추고 그러면서 부품 수요가 급감했었죠. 네, 정말 암흑기였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이 생산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으면서 공급망 전체의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 네. 이런 환경 변화가 카펜터 테크놀로지 같은 공급업체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난 9월이 카펜터에게는 1년여 만에 월별 수주량이 가장 높은 달이었다는 사실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아, 수주량이 최대였다. 네. 수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카펜터 테크놀로지가 유독 더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 특히 이익률 개선 측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운영 레버리지,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효과가 등장합니다. 운영 레버리지요? 네. 카펜터 테크놀로지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또 고정 비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기업들은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요, 공장이나 기계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일단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추가적인 매출 증가는 이 고정 비용 부담을 빠르게 희석시키면서 이익률을 훨씬 더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팬데믹 때는 그 높은 고정비가 엄청 부담이었을 텐데 이제 수요가 회복되니까 오히려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팬데믹으로 항공 우주 산업이 정말 극심한 침체를 겪었을 때 카펜터의 매출 역시 크게 감소했을 겁니다. 이때는 높은 고정 비용이 그대로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매출이 회복세를 넘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인 거죠. 와, 정말 지렛대 효과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지렛대, 레버처럼 작은 매출 증가가 큰 이익 증가를 만들어내는 효과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카펜터 테크놀로지의 매출 추이를 보면요, 급격한 침체 이후에 뚜렷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운영 레버리지 효과와 맞물려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마치 스프링이 꽉 눌렸다가 강력하게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럼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더 살펴보죠.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나 증가했고요. 31%요? 신규 수주량 역시 바로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23%나 늘어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속도인데요. 네, 상당한 성장세입니다. 특히 수주량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늘었다는 것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의 매출 증가세를 예견하는 아주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아,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렇죠. 단순히 과거 실적이 좋았다는 걸 넘어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는 요인이죠. 현재 주가가 참고 시점 기준인데요, 313.59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당일에도 4% 이상 상승한 것을 보면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기록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경영진이 제시한 목표치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26 회계연도에는 6억 6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 그리고 2027 회계연도에는 7억 6,5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 사이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제시했더군요. 네, 봤습니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영진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목표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력한 수주 잔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운영 레버리지 효과, 또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성장세,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이미 전년 대비 3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줬다는 점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부분이죠. 네. 물론 이건 여러 가정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전망이긴 합니다. 그렇죠. 항상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러한 성장 스토리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CEO가 직접 언급했던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점이 바로 카펜터 테크놀로지가 가진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날의 검이군요. 미칩니다. 만약 이들 회사가 예기치 못한 공급망 문제나 품질 이슈 혹은 규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카펜터와 같은 핵심 공급업체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기 한 대에는 정말 수많은 부품과 소재가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복잡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만물제 돌아가는 거군요. 어느 한 곳에서 삐걱거리면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을까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아, 경기 침체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돼서 항공 여행 수요 자체가 다시 위축된다면 항공사들은 신규 항공기 주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요. 이건 결국 카펜터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에너지 비용 상승도 고정 비용 구조를 가진 카펜터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경쟁 심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경쟁이요? 네, 고성능 특수 합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기존 경쟁사들이나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진 신규 업체들의 도전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카펜터 테크놀로지라는 한 기업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단순히 그 기업의 주가 전망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요. 항공우주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산업의 생태계,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기회 및 위험 요인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정 기업의 실적 발표 내용, 경영진의 발언, 구체적인 수주 데이터, 그리고 산업 전반의 거시적인 동향과 주가 움직임까지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 여기서 어떤 아하 하는 통찰을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이게 그냥 이론적인 개념을 넘어서 실제 기업의 성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흥미로웠습니다. 아, 실제 사례로 보니까. 네. 고정 비용의 높은 구조가 경기 침체기에는 약점이지만 회복기에는 어떻게 강력한 이익 증폭 엔진으로 변모하는지 이 카펜터의 사례는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CEO가 언급했던 공급망 내 확신 증대라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수주량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산업 참여자들 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신뢰 회복.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심리적 요인들이 실제 재무 성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의 묘미 아닐까요? 동감입니다. 저 역시 그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급격히 회복되는 그 추세선, 그 이면에 숨겨진 우용 레버리지와 공급망 신뢰 회복이라는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관점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 분석가 리 사마하의 분석을 보면요. 그는 카펜터 테크놀로지의 강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그가 속한 매체 모트리 풀은 경쟁사 중 하나인 RTX를 추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테크놀로지가 가진 운영 레버리지 효과나 강력한 시장 지위 등 긍정적인 측면들을 잘 조명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 결정이나 매체의 공식 추천은 분석가의 개인적인 판단 외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라든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라든지 혹은 특정 기업의 규모나 성장 단계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RTX는 카펜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사업 부문도 더 다각화되어 있죠. 아, 그렇죠. 훨씬 큰 기업이죠. 네. 따라서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RTX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분석가의 객관적인 분석 내용과 그의 개인적인 투자 결정 또는 소속 매체의 추천 종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만의 투자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분석이든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면서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리사마의 사례는 특정 기업 분석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카펜터 테크놀로지의 최근 주가 급등은 이게 단순한 행운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우주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 가속이라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이 기업이 가진 고유한 강점, 즉 강력한 시장 지위와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다 이거죠. 네, 그렇죠. 강력한 수요 회복세, 공급망 참여자들의 높아진 신뢰도, 그리고 그 결과로 증폭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인상적인 성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CEO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산율 증대에 대한 의존성을 언급했는데요. 이게 카펜터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이 두 거대 항공기 제조사의 생산 계획에 예상치 못한 차질,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결함이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공급망 재편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카펜터 테크놀로지와 같은 핵심 공급 업체들은 어떤 연쇄적인 충격과 변화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산업 내 상호 연결성과 잠재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카펜터 테크놀로지를 통해 항공 우주 산업의 역동적인 단면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